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5일이 지난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은 이렇게 있고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테비암 리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지난번에 온도 변화가 크면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15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베란다 온도는 그보다 낮은 13.9도. 그래서 희망적인 마음을 부으면서 여기 테비암이랑 만들어둔 지 오래된 이 아래쪽 테비암의 온도를 재봤거든요. 근데 체감으로도 이 아래쪽 온도가 훨씬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진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래쪽 테비암이랑 온도계로 온도 차이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온도계를 해서 이렇게 두고 물주기 하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라데아 스트로만테 트리컬러는 묵혀뒀던 물을 주고 있어서 한쪽으로 빼줄게요. 퇴비화가 끝난 이 통의 온도는 6도 정도네요. 세상에. 그러면 여기 5일 전에 만든 이 커피 원두 가루 퇴비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한가 봐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열어서 뒤집으면 온도가 조금 낮아질 것 같아서 며칠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시금 이 실버 레이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부분이 예뻤냐면요. 바로 이 잎 부분입니다. 뭔가 물 위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물결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철썩철썩 반짝이는 물 위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겨울이라서 실제 바닷가 물은 엄청 차갑겠지만 이렇게 실버레이디 잎 표면을 보면서 바닷가에서 볼 법한 만족감을 느껴보네요. 예뻐.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20일이고요. 약간 날이 흐린 날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있고요. 무늬꽃 댕강 나무에 노랗게 하엽이 지는 동시에 보이세요? 연두색 잎눈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사실 이게 새촉이었는데 이렇게 흙 아래에서 돋아나는 경우에는 이 메인 줄기랑 에너지를 나눠 갖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떼줬습니다. 이런 줄기를 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자막에 적어두겠습니다.
다시 이 잎눈들 너무 예쁘죠? 겨울이어도 베란다는 아직까지는 최저 온도도 3도 정도를 더 내려가진 않아서 이렇게 잎눈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히말라야 등불은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 밖으로도 나가볼까요? 짜란! 튤립이 엄청 많이 자랐죠. 지난 106편 에피소드보다 2개가 더 잎을 빼꼼해서 10개 중에 6개의 잎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양쪽 2개가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아마도 W, 이 화이트벨리 같아요. 작년에 움직임이 늦어서 수경으로는 자라는데 실패했던 이 A에 해당하는 아케보노 둘은 아직 잠잠합니다. 저는 겹꽃 튤립이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느린 줄 알았는데 이 바야콘디우스랑 화이트벨리도 겹꽃 튤립이거든요. 그래서 겹꽃 튤립이라고 다 속도가 비슷한 건 아니구나 알게 됐고, 그런 것을 유추해보면 바야콘디우스랑 화이트벨리는 겹꽃이어도 수경으로 키워도 잘 자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속도가 빠른 구근들을 수경 재배로 키워봐야겠어요. 저는 겹꽃 튤립이 제 눈에는 예뻐 보였는데 수경 재배로 아이고, 양이도 왔어요. 갑자기 땅이 덕분에 보여드리는 장미 가든 에버스케이프도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었죠. 아니야, 먹을 거 없잖아. 아무튼 저는 겹꽃 튤립이 예뻐 보였는데 수경으로는 잘 되질 않아가지고 수경으로는 못 키우겠다 했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빠른 겹꽃 튤립도 있구나 싶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식재를 한 묵혀두었던 튤립 구근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원종 튤립이 속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원래 작은 크기로 자라는 이 원종 튤립이랑 비슷한 크기로 잎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꽃을 피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두 번째 꽃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잎을 잘 내었고, 여기 겹꽃 튤립 모듬으로 심었던 이 화분에서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바야콘디우스가 가장 먼저 빼꼼했습니다. 신기하죠? 역시 바야콘디우스는 빠르게 움직이는 구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든 에버스케이프 장미도 마법처럼 이렇게 아주 분명한 노란색으로 갑자기 색깔이 반전되면서 하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살짝 말라가고 있기도 한데 여기는 아직 색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이 꽃이 피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이 아래에 있는 잎에서 영양분을 얻는 거라서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랗게 하엽지는 모습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비암 온도는요. 또롱. 어제는 17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1도가 더 올라서 18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뚜껑을 계속 안 여니까 온도가 조금씩 오르는 게 보이네요. 약간 온기가 느껴져요. 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열을 내보렴. 여러분, 오늘은 11월 한파트처럼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 3일째인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실내 온도보다 태비암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흙을 좀 뒤집어주는 걸 촬영을 할까 하다가 너무 추워서 물조리개에 모아둔 물도 지금 얼음이 꼈거든요. 겉에만 얼었는데 이 정도로 베란다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혼자 뒤집어 놓고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좀 여유롭게 촬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비암 뚜껑을 열고 나니까 습기가 많은 태비화가 끝난 흙을 얹어둔 태비 흙 표면에 얼음이 끼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끼어있는 건 처음 봐가지고 기록을 남겨요. 얼음도 좀 깨 부수고 모아뒀던 잎도 섞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물주기 한 식물들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박쥐란도 추워서 다시 안으로 대피를 했고요. 또 카메라 켠 김에 보여드리면 바야콘디오스는 거의 무슨 화산처럼 다른 튤립들보다 먼저 앞장서고 있는데요. 얄궂게도 제가 처음에 꺼내면서 가장 예뻐했던 아케보노랑 홍키동크가 저처럼 천천히 느긋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아케보노 자리, 여기가 홍키동크 자리입니다. 미스틱 뷰티도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다시 아케보노 자리예요. 날씨가 추워져서 새들이 더 자주 밥을 먹으러 방문해주고 있어요. 직박구리. 따인 거 봤지? 땅이 무서워서 갔다. 이번에 온도가 더 높게 올라가서 너무 신기했는데 흰색 곰팡이들도 더 많이 보이네요. 흙이 거의 회색으로 보일 정도로 아마 커피박들이겠죠? 흰색 곰팡이가 아주 많이 퍼졌습니다. 잘 부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회색조가 될 정도로의 곰팡이는 처음 봐서 얼떨떨하네요. 시멘트 벽에 기대서 놨는데 거기가 온도가 낮아서 그쪽 흙들이 온 것 같아서 시멘트 벽에서 좀 띄어서 놔야 될 것 같아요.
얼음 때문에 놀라서 카메라를 켰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부습의 모습을 봤네요. 이제 다시 뚜껑 덮고 온도계에 꽂아놓고 다시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땅이 달팽이에요. 여러분, 이제 온도는 5도가 되었고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제가 아까 열어보니까 아이 불이 찌지. 그 전보다는 한 3도 정도가 올랐고 실내 온도보다는 5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 전에는 커피 원두처럼 양분을 대신하는 거를 깻묵을 썼어가지고 커피 원두 만드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흰색 곰팡이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잎사귀랑 깻묵으로 만든 비료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네요. 촬영을 마치고 혼자 뒤집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초의 한파가 조금 지나가고 있어서인지 얼어있는 흙은 보이지 않고 건조하게 보여서 EM 희석액을 한 3번 정도 쭉 짜줘가지고 희석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EM은 지역마다 다르긴 할 텐데 저희 동네는 동사무소랑 도서관 앞에서 이 EM 배럴 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내 온도가 영하를 왔다 갔다 하는 겨울에는 그것을 비워두셔서 저희 동네는 작년에는 3월 중순부터 다시 공급을 하셨었는데 EM 통이 채워지면 거기서 무료로 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때 받아둔 것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수분 공급도 해주고 뒤집어주면서 퇴비 흙 상태도 보고 있습니다. 깻묵 비료는 그 깨의 부산물이잖아요. 깨의 껍질들이 남아있어서 그게 모여있을 때 그 덩어리에서 곰팡이가 피곤 했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조금 놀라긴 했어도 양은 확실히 적었거든요. 그게 덩어리 부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커피 가루는 아예 분쇄된 가루다 보니까 그 흰색 곰팡이들이 곱게 넓게 퍼져 있어서 시각적으로 좀 다르게 보이네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원종 튤립 화분이었는데요. 원형으로 두르고 미스터 뷰티를 가운데 하나까지 4개를 심었는데요. 여기 딱 그 지도를 알려주듯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에 심은 게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갔나봐요. 4개까지. 저 지도 표시처럼 퍼즐이 맞아진 것처럼 뿌듯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게 여기서도 지금 홍키동크가 잠잠하잖아요.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화분에서도 아케보노랑 홍키동크가 서로 비슷하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구나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흙을 파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아직 햇빛을 받지 못해서 노랗게 싹을 올리고 있는 이 아케보노를 발견을 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일자로 이쪽에 있겠지 하고 파봤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홍키동크는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기미가 없습니다. 홍키동크가 가장 천천히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루나리아는 작은 봇잎을 2개를 냈고요.
여기는 본드 크기가 조금 더 작은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은 1월 30일 화요일이고요. 물주기할 식물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고, 따란! 드디어 보라쌀이 꽃망울 끝에서 선명한 보라색, 자주색의 꽃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보이고, 또 여기도. 너무 신기하죠? 지금은 이렇게 쌀알처럼 생겼지만 꽃 모양은 작은 난초꽃처럼 생겼거든요. 약간 서양란처럼. 다음 영상 때는 꽃핀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지네요. 흙에 아직 습기가 남아있기는 한데 이렇게 꽃을 많이 낼 때는 조금 더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아서 오늘 이 보라쌀이도 물주기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따란 친구가 싱가포르에 다녀와서 이렇게 고맙게 선물을 가져다 줘가지고, 이거는 여기 어나더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작한 것인데, 이렇게 식물에 여기 다리 부분을 동그랗게 말아서 걸어두는 새 조형물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 걸어주고 테비암 이야기를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식물들한테 이렇게 대보았는데, 근데 결정을 한 거는 여기 무늬꽃댕강 나무에 부착을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겠죠? 이 자리에 걸어줘 보겠습니다. 이게 꽤 두께감이 있네요. 잘 안 구부러져요. 우와, 이게 견고한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다. 몸에 더 가까운 쪽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이 뒤에 있는 것이 뒤쪽으로 이렇게 서로 동그랗게 휘감아주네요. 우와, 꽤 견고한데요? 됐습니다. 보이세요? 어머, 따라따라따. 귀엽네요. 이렇게 친구한테 이렇게 걸었다고 자랑해야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숲 안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싱가포르에서 멀리서 날아온 새 친구가 생겼네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진 못할 텐데 친구 고마워. 예뻐요. 그리고 이제 테비암의 온도를 볼까요? 지금 온도는 실내 온도는 11.4도이고 테비암은 거의 비슷하네요. 11.4도. 편집을 하면서 흰색 곰팡이가 너무 이전보다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진짜 건강에 괜찮은 게 맞을까? 그래도 또 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처럼 커피 가루 위에 생긴 곰팡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올려주신 분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분은 어찌됐든 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호기성 미생물을
이루어진 곰팡이도 있는데 유독한 곰팡이도 있어서 그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그분은 현미경으로 보고서 버리는 걸로 결정을 하신다고 글을 남기셨고, 또 퇴비와 관련한 글에서는 곰팡이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퇴비 만들기 영상에서도 참고를 했던 빈하늘님의 블로그가 다시 나와서 또 다시 재독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는 또 이전에 제가 내렸던 결론처럼 부패를 동반하는 것으로 여기고 진행을 하셨고, 흰색 곰팡이에 대한 독성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봐서 얻은 외국 가든센터 같은 곳의 글에서는 흰색이랑 청색은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오히려 갈색이랑 검은색의 곰팡이가 위험하다라는 글이 있어서, 글을 적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결론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모든 내용 중에 공통된 거는 먹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코로 흡입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공통적으로 있어서 저는 일단 그 외국 가든센터의 조언처럼 이렇게 마스크랑 장갑을 끼고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 가든센터에서도 마스크랑 장갑을 꼭 착용하고 해라 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기로 했고, 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거는 그 처음에 이제 커피 가루를 넣기 전에 커피 가루를 아예 햇빛에 한번 말리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되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건 완벽한 방법이 아닌 게, 그 문제가 되는 곰팡이는 200도, 300도 사이의 온도에서도 사라지는 곰팡이는 아니래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뭔가 심적으로 그렇게 먼저 햇빛에 말리고 진행을 할 것 같고, 또 커피 가루의 양을 조금 줄여서, 제가 이번에 한 것보다 절반 정도로 줄여서 사용을 할 것 같고, 또 이번에 제가 처음에 위에만 습한 퇴비 흙을 덮고 아래는 약간 건조한 형태로 있었는데, 다음에 만들 때는 그 EM 발효액을 충분히 축축하게 해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버릴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먹는 것과 흡입하는 것만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은 퇴비화가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부숙이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작업하실 때 꼭 마스크랑 장갑 끼고 시작하세요. 저도 이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실뭉치 같은 흰색 거미줄 같은 곰팡이들이 보이네요.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전보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의 양은 안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태위 만들기는 제가 아마 혼자 했으면 여기서 너무 어렵다 하고 포기했을 것 같은데, 오늘 채널 운영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흑 색깔에 회색, 흰색 곰팡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땅에 보이는 마스크 할 수가 없으니까 창문 닫아놨더니 땅이가 옹알거리는 게 많네요. 문 열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든든하구만. 좀만 기다리세요. 아직은 이렇게 했을 때 분해가 되진 않네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길쭉길쭉해서 풀처럼 보이는 이것은 드라세나 나무에서 나온 잎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김새는 그냥 풀, 사초랑 비슷해 보여도 사초는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되는 반면 이 나무 목질화된 줄기에서 자라난 잎들은 훨씬 더 견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숙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땅이는 자기 안전 공간으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모두 섞어주고 흙으로 덮어주었고요. 오, 정말 1월 거의 마지막 날까지 커피 가루로 퇴비 만들기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 갔네요. 이렇게 뚜껑까지 모두 덮어주었고요. 제가 마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는 요리사가 된 것 같은데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쉽고 효과적인 퇴비 만드는 법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퇴비 만들기를 곁들인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겨울의 베란다 식물일기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 추위가 급격하게 왔다가 훅 치고 빠지고 온도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에피소드 108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저는 이제 땅이 집사로 돌아가야겠네요.